여러분, 완벽하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믿으셨나요? 놀랍게도 진짜 행복은 대충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만들려고 애쓰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완벽한 사진을 위해 수십 장을 찍어대는 우리들, 과연 이렇게 살면서 정말 행복하셨나요? 한국 사회는 늘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완벽이 행복을 보장할까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중 29위입니다. 이토록 열심히 완벽을 추구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서울 강남의 한 직장인 김모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완벽한 하루를 위해서죠. 운동, 아침 식사, 출근 준비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조금만 늦어도 하루 종일 불안해합니다. 계획이 틀어졌어. 오늘 하루가 망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김 씨의 동료들 반응입니다. 저렇게 살면 언제 재밌게 살아? 하지만 김 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벽해야 행복한 거 아닌가요?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조금 더 대충 사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을 옥죄고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산의 한 주부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매일 완벽한 집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집, 완벽하게 정리된 냉장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아이가 장난감을 어지르면 스트레스가 폭발합니다. 왜 이렇게 어지르냐? 화를 낸 후에는 또 자책합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는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성취의 원동력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실제로 완벽주의자들을 관찰해보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정작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더 웃긴 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정작 실행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할 거야 하며 계속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죠. 반면 대충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일단 시작하고 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샵샵 3부 대충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 반대로 대충 사는 태도는 다릅니다. 옷에 커피가 묻어도 이게 내 패션이라 웃어넘깁니다. 대전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는 대충파의 대표주자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흘려 셔츠에 얼룩이 생겼어도 오늘은 빈티지 룩으로 간다며 웃습니다. 동료들이 괜찮냐? 고 묻자 이런 것도 개성이지라며 당당합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에서 반찬이 짜다고 투덜거리는 동료들 사이에서 이 씨는 오늘은 염분 충전하는 날이라며 유쾌하게 식사를 마칩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일부에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적당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보다 행복지수가 평균 30%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충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작은 실수에 연연하지 않으니까요. 둘째, 더 창의적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실험을 많이 하죠. 셋째, 인간관계가 더 원만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넘어가거든요. 실제로 이 씨의 동료들은 말합니다. 이 씨와 있으면 편해. 스트레스가 없어져. 비교 역시 불행의 씨앗입니다. 남과 자신을 끝없이 견주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SNS 시대의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이 비교 중독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며 다른 사람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합니다.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비교에 특히 취약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생 최모 씨 이야기입니다. 매일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며
자신과 비교합니다. 쟤는 해외여행도 가고, 저 친구는 연애도 잘하고, 비교할수록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비교는 대부분 착각에 기반합니다. SNS는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 실제 일상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잘못된 합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단점은 잘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안 보이니 자신만 부족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반면 대충 사는 사람들은 비교 자체에 관심이 적습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앞서 언급한 이 씨의 말을 들어보면 친구가 벤츠를 샀다고? 축하해. 나는 지하철이 더 편해. 이런 여유로운 태도가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대충 사는 사람은 SNS를 즐기며 웃습니다. 치킨과 맥주에도 만족하며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광주에 사는 김모 씨는 소확행 전문가입니다. Small but certain happiness. 작지만 확실한 행복 말이에요. 김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오늘도 공기가 좋네 하며 미소 짓습니다. 완벽주의자라면 미세먼지가 좀 있네, 최악이야 라고 했겠죠.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흥얼거립니다. 지연이 되어도 책 읽을 시간이 생겼네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그릇으로 해결합니다. 동료가 맨날 분식집만 가냐고 하자 여기 떡볶이가 예술이야 라며 만족합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치킨과 맥주를 사서 집으로 갑니다. 혼자 치킨을 뜯으며 드라마를 보는 이 시간이 김 씨에게는 최고의 힐링입니다. 행복 연구의 권위자인 소냐 류보머스키 교수는 말합니다. 행복의 50%는 유전적 요소이지만 40%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결정된다. 즉,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김 씨가 더 행복한 이유는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는 능력 때문입니다. 샵샵 6부 실패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 실패를 두려워하는 완벽주의자. 작은 좌절에도 무너집니다.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고 다시는 도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 대표 황모 씨는 전형적인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실패했을 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역시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니야. 처음부터 무리였어.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가뒀습니다.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죠. 하지만 우연히 만난 선배의 조언이 황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실패는 데이터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는 정보인 거지. 이 말을 듣고 황 씨는 깨달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는 것을. 두 번째 도전에서는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완벽한 계획 대신 빠른 실행을 택했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고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두 번째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황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실패가 최고의 선생님이었어.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는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능력은 노력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태도죠.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정해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를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대충 사는 이는 실패를 경험치라 부릅니다.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 더 유연하게 나아갑니다. 부산의 한 요리사 정모 씨는 회복 탄력성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정 씨는 지금까지 8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음식점 창업 4번, 프랜차이즈 3번, 배달업 1번. 하지만 매번 이번엔 안 됐구나. 다음엔 뭘 해볼까 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해? 하지만 정 씨의 대답은 유쾌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재료야. 재료가 많을수록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 9번째 도전에서 정 씨는 마침내 성공한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의 비결을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뭔가 배웠어. 손님 취향, 위치 선정, 직원 관리, 모든 게 경험이 된 거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패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구나.
둘째, 실패를 일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될 거야. 셋째, 실패를 특정 영역에 국한시킵니다. 이 일에서 실패했다고 내 모든 게 실패는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Fail fast, learn fast.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학습하라. 완벽은 행복을 잡아먹고 대충은 삶을 살립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를 정리하면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끝없는 비교와 자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반면 대충 사는 태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덴마크에는 퀴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즐기는 문화죠.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철학이죠. 한국에도 대충의 지혜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너그러움입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70점 만족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완벽한 100점 대신 70점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행복 지수가 평균 45% 상승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35% 감소했고 창의성 점수는 28% 증가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한 회사원은 말했습니다. 70점짜리 인생이 100점짜리보다 훨씬 행복해. 이제 우리도 완벽의 압박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대충 살아보세요. 커피를 쏟아도 웃고 계획이 틀어져도 여유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인생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 비밀이 바로 대충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